지하 복도의 형광등이 낮게 울리듯 깜빡였다. 조용한 시간대라 발걸음 소리조차 얇게 퍼졌다. 청소도구를 옮기던 손이 불빛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가라앉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지는 아무 말 없는 금속처럼 보였지만 그날 이후로 손가락이 쉽게 편안해지지 않았다. 멀리서 또다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한번 들었을 때와 같은 박자, 같은 무게였다. 몸이 저절로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 실루엣이 보이자 호흡이 조금 흔들렸다. 다가오는 상대의 걸음은 느리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접근할수록 얼굴의 그림자, 눈빛의 결이 선명해졌다. 상대가 가까이 서자 둘 사이의 공기가 기묘하게 흔들렸다. 그 반지 계속 끼고 다니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담아낸 말투와 달리 안쪽에 감춰진 감정은 불안에 가까웠다. 반지를 가볍게 돌려보이며 대답했다. 네. 잃어버린 사람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라도 찾으러 오면 바로 드리려고요. 대답을 듣고도 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손가락에 낀 그 작은 금속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졌다. 정말 지하에서 혼자 발견한 겁니까? 그럼요.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요.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상대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반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질 만큼 집요했다. 혹시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신가요? 반지 모양이 특이해서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지자 상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입술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날카롭게 박혔다. 오래전이라고 말할 때 그의 눈빛에는 아득한 슬픔 같은 게 잠깐 스쳤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질문은 튀어나오듯 흘러나왔다. 상대는 시선을 피하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대답을 망설이는 동안 긴장된 분위기가 복도에 고여갔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손등을 조용히 움켜쥐는 모습에서 망설임 이상이 느껴졌다.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아니면 묻어둔 이름을 꺼낼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제가 신경 쓰여요? 이 반지가 신경 쓰입니다. 의외로 솔직한 대답이었다. 얼굴에는 감추려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무너질 듯한 감정이 엿보였다. 순간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반지를 감싸쥐었다. 지하에서 주웠을 때와 달리 지금은 단순히 끼고만 있기에는 의미가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저한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걸렸다. 무엇을 확신해야만 말할 수 있다는 건지, 왜 그토록 이 반지를 알아보는 듯한지 알 수 없는 궁금함이 밀려왔다. 상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더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기억이나 떠오르는 장면 같은 건 없습니까? 익숙한 장소라든가 익숙한 물건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말문이 막혀서 한참이나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날 주운 것뿐이에요. 대답을 듣고도 그는 선뜻 물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묻지도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백이 길게 펼쳐졌다. 잠시 후 그는 마지막으로 반지를 한번 바라봤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뒤로 물러섰다. 혹시라도 떠오르는 게 생기면 꼭 말해주십시오. 그 말엔 평범한 부탁 이상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 반지가 과거의 한 조각을 붙잡은 마지막 실마리라도 되는 듯한 어조였다. 그가 돌아선 뒤에도 복도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손가락을 찬찬히 바라보니 반지가 금속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아직 열리지 않은 문처럼 닫혀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유도 모른 채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혼자 남은 복도는 다시 조용했지만 마음속의 파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낡은 봉투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손등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묵은 문서를 하나씩 정리하던 그는 한 장의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의 손이 은빛 반지를 끼고 있었다.
사진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반지의 모양만큼은 선명했다. 어제 본 그것과 거의 동일했다. 숨이 짧게 흔들리고 손끝이 사진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을 뒤적였다. 작은 상자 하나가 나오고 상자를 열자 비슷한 디자인의 반지가 하나 더 고요히 놓여 있었다. 빛은 사라졌지만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두 반지가 겹쳐지는 순간 오래 묻었던 기억이 재처럼 떠올랐다. 그는 상자를 닫지도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해야 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었다. 한편 계단 위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주머니 속 진동음이 느껴지고 고개를 돌리자 관리팀 직원이 서 있었다. 아, 지금 올라가시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면담 원하신다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반대편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청소도구가 소나기에서 조금 흔들렸다. 다가오는 상대의 얼굴에는 결심에 가까운 진중함이 얹혀 있었다. 어제보다 훨씬 단단한 표정, 그리고 더 깊어진 눈동자. 시간 괜찮습니까? 부드러운 말투지만 피할 수 없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둘은 조용한 회의실 한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스르륵 미끄러졌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오래된 반지 디자인 도면과 공방 서류들이 나왔다. 보관된 지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퍼졌다. 이 반지는 한 사람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졌다. 그림 속 반지와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번갈아 보는 동안 심장이 깊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이걸 왜 저한테? 그는 이어진 말 없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입양 기록, 보호시설 입소 날짜. 그리고 그 날짜는 그가 기억하는 어떤 날과 기묘하게 맞물리고 있었다. 당신이 이 반지를 지하에서 발견한 시기,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당신의 과거가 이상하리만큼 겹칩니다. 말끝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 참고 버티다가 더는 혼자만 품고 있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손이 천천히 반지 위에서 미끄러졌다. 지나가는 감정이 복잡해서 얼굴을 쉽게 들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건데요? 질문이 떨리듯 나갔다. 그는 의자 끝을 움켜쥐며 한숨을 잠시 머금었다. 혹시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반지를 주었다고 한 장소, 그 위치는 과거에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자리와 닿아 있습니다. 숨이 멎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처럼 전해졌다. 혹시 친인연 그런 쪽 말씀? 그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한참 동안 침묵만 이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진실처럼 느껴졌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안에서 오래 웅크린 무언가가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릴 적 희미한 그림처럼 남아있던 장면들, 누군가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감촉, 희미한 은빛,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 그런 기억 제대로 없어요.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남아있던 게 전부인데. 목소리가 떨리는 걸 그대로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럴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연은 그렇게 흔적만 남기니까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 반지는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서로 눈을 마주친 순간 묵혀진 시간들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미 어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다는 것만은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아침 햇빛이 아주 얇게 스며들고 있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빛을 받아 은색 선을 길게 그렸다.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펼쳐졌던 서류와 오래된 기록이 머릿속을 계속 휘돌았다. 바람이 문틈을 지나며 가볍게 불어오자 그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피하고 싶은 감정과 마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동시에 섞인 어조였다. 서로 자리를 옮겨 로비 근처의 조용한 휴게 공간에 마주 앉았다. 벽 너머로 아침 준비를 하는 직원들의 소리가 작게 흘러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낡은 금속 경첩이 살짝 흔들리며 열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메모 한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지금 손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을 조심스럽게 밀어놓으며 묻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오래 참아온 무게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오래된 종이 결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낯설어야 할 얼굴이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스르륵 가슴을 건드렸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지만 눈길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래전 누군가가 손등을 잡아주던 감촉 같은 게 어렴풋하게 스쳐 지나갔다.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흐릿한 기억들. 그는 사진을 가리키며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사람은 제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질 때 이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말을 끝낸 뒤 눈을 잠시 감았다. 한동안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말을 받아들이는 동안 손끝이 다시 반지로 향했다. 손가락을 따라 내려오는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 뜨거웠다. 제가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솔직한 질문이 흘러나왔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 기록과 이 반지의 행방이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조심스러움이 실려 있었다. 섣불리 결론 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어조였고, 그러나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숨이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게 침묵이 흘렀다. 손가락을 감싸주던 손이 서서히 힘을 잃고 반지 위에서 내려갔다. 눈을 감은 채 입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제가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찾지 못했다. 손등 위에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어떤 선택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알아주었으면 해서요. 당신에게 남겨진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오래 울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얼마간의 고요 끝에 손가락 위에 반지가 빛을 받아 다시 은빛을 뿜어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이제 누가 됐든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아팠을 테니까요. 그 말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서 긴장과 슬픔이 조금씩 걷히고 조용한 안도가 번져갔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게 드리웠던 그림자가 조금씩 거쳐갔다. 아침빛이 창을 통해 흘러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 사이를 살며시 채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반지는 지금 그 손에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손끝이 살짝 떨렸다. 반지를 빼려던 의도도 버리려던 마음도 다시 고요히 접혀갔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반지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보다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지의 의미만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띠고 그녀도 아주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아침 근무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둘 사이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반지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작은 다리처럼 빛나고 있었다.